밴댕이, 청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몸은 현저하게 옆으로 납작하며 아래턱이 돌출하였고 윗턱은 약간 패어있다. 전어와 유사하나 등 지느러미의 끝이 실처럼 연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몸빛은 등 쪽이 청흑색이고 옆구리와 배 쪽이 은백색이다. 몸 길이는 15cm 정도이다. 우리나라 서남 연안에 내만에 많고 일본, 중국, 필리핀에도 분포한다. 외의 면한 내만의 모랫바닥에 군수하면서 다소 하천에도 소화한다. 밴댕이 젖은 진미의 하나로 취급되었으며 진상품이나 공상품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밴댕이의 진공을 간장하던 소우소라는 사흥원의 직소도 있었다. 난중일기 을미년 5월 20일조를 보면 이순신은 밴댕이 젖을 전복 및 어랑과 함께 어머니에게 보내고 있다. 미추홀에 밴댕이를 만나다. 꽤 오래전서부터 어머님이 항해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금산도 고향 항해도 연백군 해월면 국군리 금산에서 따왔죠. 고향의 상호를 가지고 하인천에서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연안부두로 나가셔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다가 형님네가 쭉 해오셨죠. 이제는 자손들 저희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밴댕이나 물텀벙이나 다 흔히 잡힌다 해서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연안부두 쪽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뱃사람들도 이거저거 해달라고 해서 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밴댕이는 봄, 가을에 나오는데 요즘은 좀 드물게 나오죠. 봄에도 이렇게 옛날같이는 많이는 안 나와요. 옛말에 밴댕이 소갈딱지다 뭐 그런 말 하시잖아요. 내장은 작아도 성깔이 얼마나 저기 한지는 몰라도 깊은 맛을 내주는 데 대해서 아주 고맙죠. 추현숙, 1956년생, 금산식당 하객점 사장의 인터뷰 중. 금산식당 하객점 주요 메뉴 생물 밴댕이 해무침, 밴댕이회, 모둠회, 간장게장, 강어회 무침, 병어회 무침, 한치회 무침, 전어회 무침 외. 위치 하객동 소방서 근처. 밴댕이회, 삶의 마지막을 배웅해주는 간곡한 기름기. 태생이 워낙 약골이라 어릴 적 날 걷어먹이는 일은 어머니가 아니라 연로하신 할머니가 도맡아 하셨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철철이 석쇠에 구워주시는 생선 덕에 골골했던 기골도 사람 구실할 정도로 여물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난한 와중에도 가난을 모르고 자랐다. 그러니 입대 철이 나지 못한 것은 반절쯤 할머니 탓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당신 드실 음식도 손주 녀석 입에 넣어주시기 바빴던 탓에 장유의 순서 따위는 늘 전도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해마다 할머니 제사상을 물리고 나면 오독하니 있는 조기구이를 바라보며 오늘도 조기를 드시고 가셨겠구나 생각한다. 이제는 이날이 1년 중 할머니와 겸상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 나는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조기구이를 내장채로 싹싹 긁어먹는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면 항해도 연배 고향에서 당신 처녀 시절 생선 구워 드시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숯불을 피워놓고 청어나 정어리 따위를 석쇠에 굽는데 참기름장에 묻은 솔가지가 지글거리는 생선살을 지나갈 때마다 불길이 황황히 솟아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는 두매 산골 이야기. 그 생선을 맛보느라 마당에 묶어놓은 개를 밀쳐놓았더니 냅다 호랑이가 채갔다는 이야기까지. 호환도 울고 갈 생선구이 맛이라니 말 그대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었던 셈이다.
그러던 것이 인천으로 피난 내려와서는 밥상 사정이 야유어졌다. 좋아하셨던 청어나 정어리는커녕 봄이면 지천이었던 준치도 도통 찾아보기 힘들다 푸녀 마시며 조기, 황색이, 밴댕이 새끼를 구워주셨다. 하긴 인천 최초의 의학 박사이자 수필가였던 신태범 선생께서도 이제 인천의 봄철 시어는 씨가 말라 준치는 고사하고 갈씨봤던 밴댕이를 시어의 반열에 올릴 판이라고 주장하셨으니 의박이나 면박이나 양학계 거물들은 이미 봄철 생선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셨던 것이다. 밴댕이를 말하는 자리에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내일이 장황하게 풀어놓은 까닭은 오늘 방문한 가게 상호에 항해도 연배 금산이 지명이 박혀 있어서이다. 상호가 궁금하여 주인께 여쭈니 선대 어머니께서 내 할머니와 동양분이셨다. 기질 밴댕이야 그 특유의 기름기 때문에 구이로나 찾아 먹었지 해로 먹는 것은 꺼려하였다. 그러던 것이 당장에 할머니 동양분이 시작한 음식이라는 사실에 먹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치미는 것을 보면 머리 검은 짐승 속이 이토록 간사한가 보다. 그래, 주인께서 오늘 내주신 음식은 밴댕이회와 해무침이었다. 밴댕이회는 나비 모양으로 반을 갈라 켜켜이 포개 놓았는데 살결이 연분홍빛이다. 어벅부터 번들거리는 누런빛이 돌다가 꼬리에 가서는 새노란 빛을 머금은 녀석이 속살은 오히려 기름진 정체를 숨기고서 연하고 발그스름한 색으로 반전한다. 특히 전어 모양으로 몸에 비해 턱없이 작은 대가리와 얄쌍한 인매 때문에 더없이 속 좁아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한 마리 옷 모양으로 포개어 제사를 내어주니 오히려 풍성해 보였다. 사실 이런 통째로 먹는 회는 경험이 일천한 까닭에 처음에는 멋없이 간장이나 찍어 은밀합시고 몇 점 떠봤다. 밴댕이 고소한 것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름진 음식이 깔끔하고 똑 떨어지기도 이만치 힘들 텐데 뒤에 남는 비릿한 향이 매력적이구나. 이러며 청승을 떨고 있음에 기실 내먹는 모습이 주변 분들 보기에 밴댕이 모양으로 속 좁고 박복해 보였을 터이다. 함께 자리하신 선생께서 강화식으로 먹는 방법이 최고라고 훈수를 주신다. 방법인즉 반마리만 올려도 큰 해점을 한 점 더 올려 온전한 한 마리로 만들어 상추에 각종 채소들과 척척 싸서 먹는 것이다. 마늘에 양파에 쌈장까지 올려 먹는 방식이 구운 삼겹살과 진배 없는데 회를 먹을 때 촉고추장도 꺼리는 입장에서는 해 맛이 날까 싶었다. 그런데 과연 먹어보니 오히려 풍성하고 조화롭다. 나는 쌈까지 싸먹는 한국식 회 문화를 도통 이해 못하였는데 밴댕이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제격이었다. 주인 말씀으로는 밴댕이라는 놈이 알게 모르게 속살 안으로 장가시가 많다고 한다. 그 가는 뼈부터 시작하여 어복과 꼬리까지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것이라 맛이 더 깊고 풍미가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먹는 사람들도 저마다 개성을 살려 고추장, 쌈장, 기름장을 골라서 넣고 좋아하는 푸성기까지 가득 싸서 먹는 것이었다. 기름진 생선이니만큼 풍성하게 먹는 것이 제격인 셈인데 밴댕이 속 좁다는 말은 이제 업을 성설이지 싶다. 이토록 한 마리 통 크게 먹는 놈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의견에 나는 함께 하신 선생의 훈수를 봄마다 깊이 받들겠다 다짐하였다. 같은 이치로 생선회를 채소와 함께 가든 양념으로 버무려내는 무침도 이러한 밴댕이 맛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인 셈이다. 꼭 밥까지 비벼 한 숟가락 가득 먹어보길 추천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여기서 항해도 출신의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음식이 이제 자손들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간다는 점이 이 음식의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였다. 토박이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은 인천이기에 이렇다 할 만한 향토 음식이 태부적인 현실에서 이 음식은 향토 음식의 반열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까닭은 실향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가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우선 이유일 테고, 그 고향으로부터 이식된 솜씨가 인천에서 제일 흔한 밴댕이와 만나 다른 지역과는 완연히 다르게 날것으로 즐길 수 있다는 이유가 또 하나일 테다. 기름져 선도 유지가 쉽지 않은 밴댕이를 햇감으로 낙점한 까닭도 연안부두에서 냉동된 것이 아닌 싱싱한 생물을 공수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린 것이다. 물론 생물을 공수하는 일도 이 작고 연한 생선을 다치지 않게 반으로 갈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리한 집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 터이다. 타고난 고장의 특색과 그 고장에 정착한 솜씨가 만난 것이니 가히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라 할 만하다. 다만 이날 찾아 아쉬웠던 점은 메뉴판에 준치해가 있었는데도 먹지 못한 일이다. 여전히 준치라는 놈은 인천 바다에서 코빼기도 보일 생각이 없는 모양인지 1년 중 준치가 들어오는 날은 손에 꼽는다고 한다. 그래도 시어를 다루는 집이라서 밴댕이와 함께 출석부에 오른 모양인데 결석이 태반이라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밴댕이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싱싱한 생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주인의 하소가 준치의 공백을 더욱 절실하게 하였다. 행여 이 밴댕이조차 귀해지면 우리는 무엇으로 배를 채운단 말인가. 하나 둘 시어를 죄다 잃어버리고 황량한 바다와 빈 껍데기 어물전을 기웃거리게 될 미래 세대를 볼 낯이 없겠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절실한 사정은 옛맛을 그리워하는 세대에게 그리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함에 있다. 이는 밴댕이회를 내는 이 집이 실향민 출신이라는 연원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연히 인천과 지척인 항해도를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 이곳을 자주 찾는 것이다. 이제는 유명해져서 젊은 층도 제법 찾는다고는 하지만 이곳을 오랫도록 내왕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집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주인께 사연을 들으니 이 집에서는 찾지 못하는 그릇이 몇 개나 있다고 한다. 이승에서의 삶이 다 되어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냐고 자식들이 물으면 이 밴댕이를 먹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다. 까닭에 부탁을 받은 주인이 그릇채로 포장하여 보낸 것이다. 이승과 하직하는 순간 드셨던 것이니 보잘것없는 밴댕이 회가 삶의 마지막을 배웅해주는 음식이었던 셈이다. 고인이 드신 접시를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주인에게 그 부채의식을 말할 때마다 주인도 그 접시를 돌려주지 말라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삶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절실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천상병 시인의 아슴푸레한 그림 한 폭이 떠오른다. 시인의 귀천이라는 작품에는 삶의 마지막을 저녁 노을과 노는 소년 시절의 모습으로 노래한다. 나는 이 구조를 처음 읽어주셨던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것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였다. 삶의 마지막을 노래하는 순간임에도 마치 순진한 소년의 목소리와도 같다고. 그런데 노을빛과 단둘이서 노는 그 외로운 소년은 누구일까? 아이들은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다가도 노을이 질 때면 저마다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노을빛과 단둘이서 노는 아이는 저녁밥이 없거나 저녁밥을 차려줄 엄마가 없는 쓸쓸한 처지인 셈이다. 삶의 마지막 길에 가장 가난하고 쓸쓸했던 순간을 소중히 추억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노래는 마지막 식사로 보잘것없는 밴댕이회 한 접시를 찾는 마음과 다를 바 없다. 가난하여 기름기가 간곡하였던 시절 허기진 배를 채워줬을 그 비릿한 생선은 어떠한 화려한 음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배웅은 사람이든 음식이든 가장 소중하고 절실했던 존재에게 어울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음식을 마지막에 드셨노라고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대물림하는 것이야말로 끊어져서는 안 될 전통이다. 나 역시 할머니로부터 그 간곡했던 기름기에 대한 사연과 맛을 대물림 받았기에 주인의 사연이 무엇인지 알만하였다. 이 작은 짐승의 기름진 뱃속에 담길 사연은 또 얼마나 많고 풍성할 것인가.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내가 아는 처녀가 생각났다. 황황히 치솟는 숯불에 생선을 굽던 연백 처녀가 몹시도 그리워졌던 것이었다. 눈앞에 자욱한 연기도 없건만 자꾸만 눈이 아려오는 밤이었다. 밴댕이해와 해무침. 밴댕이해는 싱싱한 생물이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러 전화를 해서 생물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갔다. 단골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금산식당의 밴댕이해는 유난히 깔끔하다. 기름진 밴댕이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차가운 옥도리에 내어놓는데 한 쌈 푸짐하게 입에 넣었으니 약주 한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무침 맛은 하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비법을 전수받아 서울에다 체인점을 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같이 반찬으로 나오는 황게 간장게장도 밴댕이 묻지 않아 단골들이 있을 정도이다.